안녕하세요. 차브이휘입니다. 오늘 제가 그 고도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간단한 2D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프로젝트는 다 설정하긴 했거든요. 은근히 거기에 시간이 좀 걸려서 어, 1시간 정도 영상을 녹화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준비는 다 됐어요. 준비는 됐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들어야 하는 게임은 제가 창작하는 거 말고 이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게임이요. 그거는 이런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이미 프로젝트로 따로 그 공개가 돼 있어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왼손으로 조작하고 있는데 예, 잘 안 되더라고요. 한 판만 더 할게요. 이게 은근히 뭐라고 해야지? 금방 이 크리프들이 나와서 피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20초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작할 수 있는 이 플레이어 캐릭터가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만들어야 한 게 이거고 이거 생각보다 금방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건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나 오랫동안 살아남고 있지? 뭐 일단 이거 좀 하고요. 잠깐만요. 근데 자, 하여튼 이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지금 제가 모르거든요.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하냐? 제가 그 WASD 방향키로 조작해서 움직였던 그 회색 생물 있잖아요. 그게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그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제 그거를 하려면 플레이어 장면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장면 만들기라는 제목이 있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 장면이 뭐냐면 플레이어 객체를 아니다. 플레이어인데 첫 번째 장면은 플레이어 객체를 정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장면을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만든 게 왜 좋냐면 그거를 단독으로 우리가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러면 좋은가 보죠? 예,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른 그 게임 요소들을 만들기 전에 그냥 그 플레이어 객체부터 시험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 거고 노드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플레이어 객체를 위한 그 뿌리 노드를 선택해야 한다. 사실 아직도 저는 이게 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장면의 노드는 무엇을 반영해야 하냐면 그 객체의 우리가 원하는 그 객체의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객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단 좌측 모서리에 왼쪽 위 모서리에 장면 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노드 버튼을 클릭해라. 그 다음에 에어리어 2D 노드를 그 장면에 추가하라고 하는데 저게 뭔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체 있고 노드 있고 그 다음에 캔버스 아이템 있고 노드 2D 있고 충돌 객체 2D가 있습니다. 충돌 객체 2D를 2D에서 상속을 받는 게 상속을 한다고 해야 하나? 상속을 받는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거기 그러니까 이 충돌 객체 2D 잠깐만 상속하다라고 써야 하나? 그리고 지금 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약간 좀 큰일이 났네요.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이 상태면은 제가 버티지를 못하겠습니다. 상속하다, 뒤를 잇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재산을 장손에게 상속하다. 이거는 이어주는 거고 이어받다. 형님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다. 그래서 저런 의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여기 충돌 객체 2D의 그 성질들, 요소들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언가들을 상속하는 게 이 2D 영역입니다. 이거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2차원 충돌 객체와 충돌을 할 수 있다. 고 나와 있고 그 2차원 공간의 어떤 영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충돌 객체 2D가 이 2차원 영역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그거를 감지한대요. 그래서 어떤 충돌 객체가 아직 그 영역을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해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그것과 겹친지 아닌지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지역적으로 물리 매개 변수를 변경하거나 기본값을 무효화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 오디오 버스에 라우팅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건 아직 제가 몰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라우팅이 뭘까요? 어딘가에 보낸다? 보내다 정도로 일단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면 일단 알겠어요.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게임.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가운데 있는 이 캐릭터잖아요. 이거 역시 2차원 2차원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노드가 돼야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예, 그것까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고도는 캐릭터 신체라고 해야 하나? 캐릭터 바디? 그냥 바디라고 할게요. 캐릭터 바디 2차원 노드도 제공한대요. 근데 왜 이걸 안 썼을까요? 이거는 2차원 캐릭터를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클래스라고 합니다. 2차원 물리적인 물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크립트에 의해 움직이는 캐릭터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2차원 물리적인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물리의 영향을 받진 않지만 다른 물리적인 물체에 영향을 준대요. 이 캐릭터 물체가 이동하면서 다른 물리적인 물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이거를 제어한대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조종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설명되어 있는 몇 가지 작업들을 이미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아마 이 튜토리얼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좀 학습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에는 캐릭터 바디 2D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거란 얘기죠. 캐릭터 신체라고 해야 하나? 캐릭터 신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캐릭터 신체 2D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만 플레이어나 적을 만들 때는 그게 훨씬 낫지만 이 튜토리얼은 핵심 개념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 클래스를 안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보니까
더 넓은 범위의 노드와 사용례, 용례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개념에 집중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더 일반적일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일반적일지는 한번 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그 조종기, 에어컨 리모컨 이 온도 조절하는 소리가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더워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예, 알겠어요. 예, 알겠고, 한번 볼게요. 2차원 영역 노드를 이제 추가해야 하죠. 그거 추가를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제 카메라 좀 작게 해볼게요. 장면에서 노드를 추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거고,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되긴 하는데, 일부러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새로운 장면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잠깐만요. 장면 탭에서 다른 노드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2D 뭐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얘기할게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에서는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캐릭터를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엄청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적인 플레이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플랫포머 게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플랫포머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는 그 캐릭터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플레이 요소죠. 근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수학적인 증명을 작성하는 게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만드는 게 본질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노도가 아니라 저는 어떤 노드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거의 모르겠어요. 아직 감이 안 옵니다. 그거는 좀 제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게임을 나중에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경고 메시지가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고도가 다음 경고 아이콘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드 설정 경고예요. 자, 한번 볼까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아쉽네요. 그 내용을 보면 노드가 모양이 없대요. 노드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객체와 뭐 언제 충돌을 하고 언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자손이라고 해야 하나? 자식이라고 할게요. 그 노드의 자식 노드로 충돌 모양 2D나 충돌 폴리곤은 근데 다각형 아닌가요? 자, 그렇게 나오죠? 충돌 다각형을 추가하래요. 그게 이제 무엇의 자식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방금 추가한 2차원 영역의 자식 노드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뭐, 예, 하면 되죠. 뭐, 여기까지는 지금 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예. 한번 설명을 좀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차원 영역 노드가 충돌이나 겹침을 감지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모양을 필요로 한다. 그럼 모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일단은 이 경고 메시지를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긴 할 거니까. 그 충돌이 언제 일어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해도 된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플레이어의 비주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비주얼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겉모양? 그 겉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 그 스프라이트를 지금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그 자식 노드로 뭐를 추가해야 하는데 그 충돌 모양을 추가한대요. 그렇게 하면 그 스프라이트의 겉모양을 기반으로 한 모양의 크기, 그 다음에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대요. 2차원 영역 노드에서는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플레이어와 겹치거나 아니면 플레이어와 충돌하는 그런 객체를 감지할 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만들 게임에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그 노드의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꾸라고 하는데 일단 해보죠. 예. 자,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바꿨어요. 그 노드의 이름을 플레이어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한 게 뭐냐면 그 장면의 뿌리 노드,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한 게 어떤 장면의 뿌리 노드를 만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해야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뿌리 노드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의 자손이 될 다른 추가 노드를 여기 약간 이게 좀 이상하네. 추가적인 노드를 추가할 수 있다. 다른 노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기 전에 뭐를 해야 하냐면 약간 지금 좀 이해가 안 간데 resize dam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dam이 뭐예요? 자, 이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더워지네. 잠깐만요. 큰일 났다. 지금 봄도 이렇게 더운데 여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여름에는 제가 창문 열어놓고 방송해야겠죠. 근데 지금 봄이 뭐가 문제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창문을 닫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어서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댐이 뭔지 모르겠는데 댐이 뭘까요? 지금 이게 플레이어 노드를 가리킨다면 댐이 아니라 이시여야겠죠.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자손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플레이어 노드의 자식을 추가하기 전에 플레이어 노드의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약간 좀 이건 좀 아쉬운데 이렇게 썼다는 게 좀 아쉽네요. 노드를 선택한 다음 and the right of the lock, 오른쪽 클릭하라는 얘기죠. 맞나? 일단 노드를 선택하긴 할게요. 자, 이거 노드 선택했고 근데 이미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뭐를 해야 할까요? 와, 너무 덥다. 다음에는 저 이런 긴팔 입지 않고 다음엔 반팔 입을게요. 진짜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영상 녹화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어디를 누르라는 거지? Click the icon to the right of the lock. 약간 이것도 좀 뭔 말인지 모르겠네. 문장 왜 저렇게 썼지? 이거는 근데 지금 뭔가 제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해보죠. 잠깐만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그다음에 락이 있나? 락이 어디 있지? 사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막혔어요. 음. 아, 보니까 그 잠금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이란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금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라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게 없어요. 자, 그게 약간 좀 문제인데, 뭐지? 잠시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없을까? 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크립트 창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D 창으로 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2D 창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2D 작업 공간, 2D 작업 공간, 그 다음에 3차원 작업 공간이 있고 스크립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게임이고요. 잠깐만, 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안에서 게임을 실행하는 건가? F5 누르면 근데 이런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가 뭔가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네. 아, 플레이를 누르면 맞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오는데 편집기에서 조작하기? 잠깐만요. 안 되는데. 일단 알겠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잠금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이게 잠깐만, 선택된 노드 묶기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지금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확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추측하면 이 사각형이 이게 그 게임 화면이 될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근데 선이 너무 얇아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희미하게 아마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화면이 될 거고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그 플레이어, 그러니까 이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플레이어 노드를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한 노드를 묶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볼까요? 자,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어, 제가 선택한 노드가 플레이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는 노드잖아요. 그거를 그 자손들과 묶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애초에 자손이 아직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볼게요. 이거를 하면은, 그 부모 노드가 선택이 된다. 2D나 3D 뷰에서 보임창에서 어떤 자식 노드가 클릭이 되면 그때 부모가 선택이 된대요. 뭐 일단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현재의 장면을 플레이어 텍스트 장면으로 저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장면 누르고 저장하기 또는 컨트롤 S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해보죠. 일단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컨트롤 S 누르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이 아니라 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더워서 지금 에어컨 계속 틀었다 껐다 하는 중입니다. 그냥 플레이어라고 쓰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플레이어 써주고 저장. 자, 그러면 지금 변화가 좀 생겼어요.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플레이어 텍스트 장면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작할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블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다음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좀 봤던 것 같은데 그 GD 스크립트에서는 노드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파스칼 그 대소문자 구별을 쓰고 그냥 케이스라고 할게요. 파스칼 케이스. 저 파스칼 케이스라고 한 게 파스칼 언어에서 온 거일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부르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와 함수는 스네이크 케이스. 그 다음에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C#에서는 클래스, 내보내기 변수, 메소드는 파스칼 케이스고, 그 다음에 사적 필드라고 해야 하나? 사적 필드는 밑줄 캐멀 케이스, 낙타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이렇게 쓰고요. Be careful to type the method names precisely when connecting signals.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메서드 이름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하네요. 신호를 연결할 때 그 메서드 방법을 정확하게 연결하라. 뭐, 예, 알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좀 해보죠. 아닌가? 27분이 벌써 지났는데. 자,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는 계속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보는데 2차원 비트맵 이미지예요. 비트맵이 뭐냐면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 예. 그래서 PNG나 JPEG 같은 파일 형식의 이미지가 스프라이트일 겁니다. 2차원이에요. 2차원. 플레이어 노드를 클릭한 다음 이제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애니메이트 스프라이트 2D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스프라이트 2D 자식 노드를 추가하래요. 컨트롤 A. 자, 컨트롤 A. 아니면 그 플레이어 위쪽에 있는 이 더하기 아이콘 눌러도 되고요. 뭐 컨트롤 A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스프라이트 2D 노드를 지금 만들면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예, 좋아요. 다음. 자, 이거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 플레이어가 조종할 캐릭터의 그 겉모습을 제어할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제어한대요. 또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 또 뭐가 문제야? 자, 뭐가 문제인지 보니까, sprite frames resource must be created or set in the sprite frames property. 에? 잠깐만요. 스프라이트 프레임스 자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스프라이트 프레임 속성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대요. 그래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스프라이트 2D가 그 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곧 할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스프라이트 프레임이 뭔지를 볼게요. 그게 애니메이션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 노드가 표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목록이래요. Make sure animated sprite 2D is selected and then find 예. 그 속성을 찾은 다음에 조사기에서 그거를 찾고 새로운 스프라이트 프레임을 만들래요. 자, 뭐 하면 되겠죠. 자, 해보죠.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프레임스 누르면 되겠죠? 그럼 뭐 다 된 것 같은데.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하는 게 있나? 왼쪽에 있는 게 애니메이션의 목록이에요. 일단 기본을 뭐로 바꿀 거냐면 워크로 바꿀 거래요. 자, 그거를 이제 볼 건데, 근데 저거, 잠깐만요. 이 창을 어디에서 보죠? 스프라이트 패널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아, 그냥 클릭하면 되네.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그 디폴트를 워크로 바꾸면 되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건데, 이거는 아마 점프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지정할 건데, 뭐, 워크가 아니라 업. 좋아요. 뭐, 괜찮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어,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Find the player images in the file system doc. 파일 시스템 독에서 플레이어 이미지를 찾아라. 아트 폴더에 있대요.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이미지를 각각의 애니메이션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끌어당겨서 애니메이션 프레임스 쪽에 넣으래요. 물론 그 각각의 이미지는 음,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맞게 넣어줘야 합니다. 프레임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나? 두 개밖에 없을 수가 있나? 두 개밖에 없는 게 약간 좀 이상한데 그 일단 뭐 좀 보죠. 예,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실행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잠깐만요. 다시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위로 갈 때 이 뭐라고 하지? 이 제가 조종하고 있는 이 캐릭터 눈 방향이 좀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오류는 왜 발생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플레이어 이미지가 게임 창에 비해 아니, 너무 작은 게 아니라 너무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하냐면, 애니메이션 있는 스프라이트 2D 노드를 클릭한 다음, 그 스케일, 비율 속성을 0.5, 0.5로 바꿔주래요. 지금 보니까, 여기
그 노드 2D 뭐라고 하지? 노드 2D 헤딩 제목 안에 변형이 있어요. 변형 안에 그런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0.5로 각각 바꿔주고 그 비율은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주네요. 좋아요. 그다음에 위치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와, 근데 게임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이네. 좀 불편한데요. 그 위치를 맨 처음에 우리가 좀 지정할 수 없을까, 이거?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가능은 할 건데,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는 안 바꾸고 그냥 저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오디오 버스는 아까 제가 좀 봤었죠. 저게 정확히 뭐를 하는 건지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다음에 아까 뭐 봤더라? 아까 제가 본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니까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랑 애니메이션 종류가 나오네요. 일단 알겠고, 다음. 그러면 뭐 더 아직은 지금 뭐 더 생각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뭐 재생하는 거야? 아, 재생하네. 지금 보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재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뭐 저런 식이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뭔지 알겠어요. 좋아요. 다음. 그 다음에 충돌 모양을 이제 지정해야 합니다. 그걸 지정하려면 플레이어 노드에다가 자식 노드를 추가해야 하고 충돌 모양 2D 노드를 추가하면 된대요. 뭐 하면 되죠. 자, 이거 맞겠죠? 콜리전 쉐이프 맞고 그러면 그 다음엔 자, 이게 그 플레이어의 히트박스 그러니까 다른 그 크리프라는 괴물이 이제 언제 어디에 닿을 때 이 플레이어가 죽는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충돌 영역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 히트박스라고 하는 게.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캡슐 모양 2D 노드가 가장 적합하대요. 근데 그게 뭔 차이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캡슐 쉐이프 2D? 예, 지금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기 어떻게 하지? 앞으로 가기? 리두가 컨트롤 시프트 Z네요. 자,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서 그 충돌 모양 2D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속성을 좀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캡슐 모양이면 좋대요.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게 기본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캡슐 모양의 영역이 말 그대로 캡슐 모양이니까 캡슐이라고 했구나. 캡슐은 우리가 또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번역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 뭐라고 하지? 순화라고 해야 하나? 캡슐? 근데 사실 캡슐을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나? 제 카메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귀찮네요. 캡슐. 없는 것 같아요. 뭐 교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교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교갑? 예, 전 별로 안 들어봤는데. 저는 저건 별로 안 들어봐서 뭐 교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캡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더 좋지 않을까요?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 이 스프라이트 모양이 맞게 완전하게 똑같이 이 스프라이트의 경계랑 똑같은 충돌 영역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그걸 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개의 크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 스프라이트를 덮도록 그 캡슐 모양을 조정하래요. 조종이 아니라 조정. 자, 근데 안 보이는데? 충돌 모양 2D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종해야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아이 왜 자꾸 이게 아까 그 속성 때문인 것 같은데 자식 노드를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노드가 선택되는 그 성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약간 좀 궁금하네요. 캡슐 말고 완전하게 이 이미지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설정이 바뀔 수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아마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우선 이런 파일이 필요한가 봐요. 이게 저는 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초과된 영역이 있죠. 실제로 이 플레이어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저 경계 바깥에 있는 이 초과된 영역 이거를 제거할 방법이 있는지 좀 나중에 알아보고 싶긴 합니다.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다 끝내면 플레이어 장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예, 뭐 그렇긴 하죠. 저장할까요? 생각보다 할만한데? 예, 할만하네요. 이게 끝나면 첫 번째는 끝난 거고요. 영상을 여기서 이제 그만 녹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글을 조금 더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끝난 다음엔 2차원 영역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없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작하려고 하는 이 플레이어 캐릭터 있잖아요. 이 캐릭터의 충돌 영역도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의 스프라이트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고 메시지는 없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장면을 저장해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이 플레이어 노드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제가 그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게 움직여야 하니까 그렇게 코드를 짜야 돼요.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고 그럼 다 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충돌 감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미리 좀 살펴볼까요? 지금은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더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예. 지금 여기서 멈출게요. 스크립트 추가하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스크린 사이즈 내보내기가 있네요. 내보내기.
그 화면 크기를 맨 처음에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버튼 설정을 해주는 것 같고, 이거는 예전에 좀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애니메이션 이름을 잘못 적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이드가 정확히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맨 처음에는 그 캐릭터가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충돌. 충돌은 신호를 이용해서, 감지를 하나 보는데, 이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 이 게임을 약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체력까지는 아니고 한 번만에 죽지 않게 좀 설정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알겠고, 잠깐만 좀만 더 볼까? 그다음에 저걸 만드는 건 아까랑 똑같이 뭐 노드 설정하면 될 테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게 다야? 저기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무작위로 설정한 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메인 게임 장면 이거를 만들고요. 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고도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안 되겠고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긴 해야 하고 그 활동에 가장 많은 집중을 제가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게임 엔진이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다 해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제가 해야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하죠. 뭐냐면 이게 중요하구나. 적을 없애는 과정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열심히 하면은 아마 며칠 안에 이거 다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일단 고도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혀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되겠고 SDL을 좀 배워봐야 할 것 같아요. SDL.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것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무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는 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금 할게요.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 플레이어 장면을 만들긴 했고 그다음에 노드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를 아직 추가 안 했죠. 그래서 스크립트 추가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